종자를 갖고 와서 싹을 틔울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고온에서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를 종자로 말하면 3만 원짜리서부터, 한 봉지에 3만 원짜리서부터 20만 원짜리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3만 원, 4만 원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그런 것들은 온도가 좀 낮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5만 원이 넘어서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되는 이런 것들은 이 재래종 고추 5만 원짜리에 비해서 온도를 좀 더 높게 잡아줘야 되고요. 지금 이 앞에 아마 여러 종류의 고추가 붙어 있을 건데 이렇게 15만 원 이상 되는 고추들은 키울 때 일반 고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이 적게 오는 특징이 있지만 이런 고추들은 온도가 높게 가야 합니다. 온도가 높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비싼 고추들은 심을 때 일반 고추보다 그 심는 날짜를 늦게 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올해 재배하시면서 봐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이 채소가 자랄 때 생육조건이 있습니다. 그 생육조건이 있는데 이 생육조건은 이 침종할 때, 그 다음에 싹이 텄을 때, 이걸 가식을 했었을 때, 모종을 키울 때, 그리고 이걸 이제 봄밭에 들어가기 전에 경화 처리를 할 때, 또 봄밭에 들어가서 이 땅의 온도를 잡아줄 때, 이때마다 다 다른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온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고추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면 병해충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가격이 싼 고추와 비싼 고추하고는 온도를 요구하는 양이 틀리다. 그래서 제일 포인트는 심을 때 빨리 심는다고 고추가 되지 않는다. 뒤에 또 설명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리를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온도가, 저녁 온도가 5만 원 이하에는 저녁 온도가 16도 이상이 돼야 합니다. 6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는 저녁 온도가 18도 이상이 돼야 꽃이 피었었을 때 고추가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15만 원 이상, 16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그런 고추들은 저녁 온도가 20도 이하로 돼버리면 고추가 꽃은 피어도 안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서 키울 그 고추가 어떤 고추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단계별로, 생육 단계별로 이렇게 다른 온도를 요한다. 두 번째는 기간마다 틀립니다. 꽃에서, 잎에서, 줄기에서, 뿌리에서 온도가 달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품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주간하고 야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설로 했었을 때는 내가 온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되지만 시설이 안 되고 노지가 됐었을 때는 저녁 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심는 날짜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일항의 방향과 일항의 높이를 가지고 이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고추가 잘 자라려면 심어놓고 나서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 지온을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 심기 10일 전에 일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항 만들기 전에 30일 전에 비료를 줘야 합니다. 30일 전부터 비료를 4번에 걸쳐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항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는 심기 최소한 7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이거를 해가 쨍쨍 쬐는, 이렇게 2시에서 4시 사이에 해가 쨍쨍 쬐일 때 물을 줘가지고 지온을 잡아줍니다. 고추를 심을 때 그 구멍에다가 내 손을 넣어봅니다. 손을 딱 이렇게 넣어봤는데, 넣어봤었을 때 거기 내 손이 차다 이러면 고추를 심으시면 안 됩니다. 비 오는 날 심으시면 안 돼요. 따뜻해야 된다. 포인트가 뭐냐, 딱 심어놓고 나서 다음 날 딱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뽑아놨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뽑아봤더니 뿌리가 포트에 있는 그대로 있더라.
이러면 이 고추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못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물의 온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작물 자라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갈 수 있는 유효 온도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온도. 두 번째는 주요 온도가 있습니다. 최고 온도, 낮의 최고 온도와 그 다음에 이 최저 온도, 그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최적 온도가 있는데 이 고추는 단계별로 이 최적 온도, 최고 온도가 다른데 최저 온도는 최소한 15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28도까지는 괜찮은데 3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꽃이 피었었을 때는 또 이 온도가 다른 온도를 요구를 합니다. 생육 가능 온도입니다. 이 3가지 것을 최저 온도, 그 다음에 이 평균 온도, 최적 온도, 이것들을 이 범위 내에서 이 고추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생육 가능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되게 되면 고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땅에서는 18도에서 22도 범위가 됐었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가장 잘 자라고 그 온도보다 높아버리면 이렇게 덜 자라기 때문에 내가 내 밭에다 심어놨었을 때 이 방아다리 아래를 떼내릴 거냐 떼지 않을 거냐는 심는 간격이나 이거에 따라서 방아다리를 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노지에서는 안 떼는 것이 수량이 훨씬 더 많고 이렇게 되는데 안 뗐었을 때는 뗄 때보다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가지를 붙이고 간다 하는 경우와 떼고 간다 이렇게 했었을 때 비료를 주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물 주는 방법, 재배 방법이 다르고 왜? 안 뗐었을 때는 뗄 때보다 수량이 30% 이상 올라가는데 그냥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바로 여러분이 그냥 나 안 떼고 갈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품종을 가지고 내 땅 조건에 맞게 이거를 제대로 베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키도 안 떼게 되면 키도 훨씬 작아지고 이 열매가 붙은 양은 30% 이상으로 더 많아지고 병해충은 덜 생기는데 열매를 많이 붙이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에다가 또 생육 중에 이 양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이 바사코트를 써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 방아다리 아래 떼지 않는 방법으로 갈 때 그때는 바사코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온도가 낮았을 때 잘 자라는 작물, 지금 여러분의 밭에 크고 있는 마늘, 양파, 대파 같은 그런, 그리고 지금 문내면이나 황산이나 산이면에서 자라고 있는 월동배추나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낮의 온도가 20도 이상이 돼버리면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도가 낮은 것을 좋아하는 작물. 또 하우스에서 키우지만 딸기 같은 경우도 온도가 낮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고추는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작물이고요.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 잘 자라는 작물이 옥수수하고 콩과 같은 것들은 온도가 높았었을 때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이 품질이나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추에서는 이 사진 한 장을 찍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고추에서 온도 관리는 한마디로 해라 하면 이 한 장으로 되게 됩니다. 종자가 싹이 틀 때 26도에서 28도 정도의 온도를 요구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 생육하고 개화에 꽃이 필 때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데 낮의 온도가 아니고 저녁 온도가 이렇게 16도, 18도, 20도를 맞추지 않으면 나는 아주 매운 청양계 계통의 고추를 키운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저녁 온도가
20도 이상이 될 때부터 열매가 달려있지 20도가 안 되게 되면 이 열매가 다 꽃도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싹이 틀 때 온도는 이 표와 같이 25도에서 30도 이렇게 높은 온도를 요구한다. 20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20도 이하로 됐었을 때는 싹이 트는 날짜가 길어지고 또 이 파종상에다 파종을 하게 되면 이 씨껍질을 물고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온도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못 산다. 최고 온도는 30도 이상이다. 30도 이상이 되게 되면 오늘 양분 만들어 온 거를 다 갖다가 써버리는, 여러분이 사우나에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땀이 축 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높은 온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이 꽃이 피고 이렇게 생육해 가는 데는 낮 온도가 25도에서 28도, 그 다음에 저녁 온도는 18도에서 22도다.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 꽃이 피질 않습니다. 심을 때는 예전에는 이 모종판에서 2번 옮겨 심었는데 요즘은 2번 옮겨 심는 게 아니고 떡잎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잎이 나오게 되면 이 옮겨 심게 됩니다. 옮겨 심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상토를 내가 심을 자리에 그게 온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심어야 되고요. 확보를 해야 되고 깊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깊이를 깊게 해버리면 이 모종판에서 안 자라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식을 합니다. 보통 정식은 내 품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육묘기간이 100일에서 110일짜리, 80일에서 90일짜리, 60일짜리, 50일짜리 이렇게 되고요. 지금 앞에 있는 이렇게 바이러스나 역병이나 탄저병에 강한 이런 품종들은 육묘기간을 다른 것들은 꽃이 맺혀 있거나 피어 있었을 때 심어야 되지만 지금 앞에 있는 비싼 것들 15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추들은 육묘기간이 70일 이내로 단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70일 이내로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 내가 만약에 여기도 이 다른 지역처럼 이 일라이트 부직포로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비싼 품종도 육묘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80일에서 90일 정도 육묘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포인트는 비닐로 덮어주는 터널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부직포 재배를 할 때는 모종이 90일, 100일 이렇게 자랐어도 키가 이렇게 한 뼘만하게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렇게 2뼘 정도 돼버리면 이 부직포 덮어준 데에서 금방 이 위쪽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터널로 가거나 부직포로 갈 때는 키를 이렇게 모종을 작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종을 잘 키는 진주 같은 데서는 불을 쬐가지고 LED 등을 써가지고 키를 못 크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육 온도인데 보통 이 육묘할 때 모종해서 침종해서 나올 때까지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종 키울 때는 발화를 잘 해야 되는데 발화를 할 때 제일 좋은 온도가 28도에서 30도 정도 된다. 그래서 파종을 해놓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 되면 싹이 트는데 이 발화하기 직전에 이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종자가 소독이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집에서 육묘를 한다 이랬었을 때는 이 종자 소독을 해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낮에는 이 싹이 트고 나서 낮에는 27도에서 28도, 저녁에는 23도 이상으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 잎이 한 장에서 2장 정도 나오게 된다. 이때 이제 옮겨 심게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모종을 기를 때 이렇게 저녁 온도가 20도로 관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잎에가 검정색이 생기고요.
모종 잎에, 늙은 잎에가 앞면이나 뒷면에가 가지색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종 키울 때 이 모종에다가 물을 준다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줘야 되고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생장점 있는 데다가, 이 순 있는 데다가 대고 온도를 재봅니다. 이 적외선 온도계라고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온도를 딱 재보면 이 생장점 온도가 보통 그 26도에서 28도, 어떤 경우는 한 3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물을 줄 때 물을 데워서 줍니다. 육묘 잘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곤충처럼 생겼는데 이 적외선 온도계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 온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28도가 나왔다 이러면 물을 31도로 이 온도보다 3도 정도 높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조로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종이 이런 문제가 없이 가게 되는데, 뿌리도 잘 내리고 가는데 그냥 펌프에서 물 받아가 줘버리면 감기 걸려버립니다. 모종이 제대로 못 커요. 봄밭에 들어갔었을 때 꽃이 계속 달려서 나와야 되는데 꽃을 못 달리고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하나, 지금 왼쪽 꽃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뭐냐, 잎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왼쪽 꽃들은 지금 좋은 장애를 받았지만 물하고 양분을 제대로 온도 관리를 해갖고 간 데는 왼쪽처럼 갑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토가 제대로 안 맞았다. 이 상토가 맞았는데, 비싼 상토를 썼는데 내가 물을 줄 때 물 주는 시간을 못 맞췄다. 물 주는 양이 안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품종에서도 이런 차이를 내게 됩니다. 이 싹이 터서 되는 것들은 이 교과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싹이 내가 파종을 해가지고 9일 됐었을 때는 낮 온도를, 저녁 온도를, 잎이 2매에서 3매 정도 됐을 때는 육묘일수가 25일에서 30일 정도 됐는데 온도 관리를, 그러니까 싹이 터서 옮겨 심을 때까지 온도가, 낮 온도나 저녁 온도가 2도, 3도씩 아래로 떨어져가는 그런 식으로 키워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잎이 2장 정도 되면 옮겨 심기를 합니다. 그 옮겨 심기를 할 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가식, 2차 가식, 이제 보통은 1차 가식으로 다 끝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홍원에서 종자를 사가지고 육묘장에 가서 싹만 딱 튀어갖고 갈 겁니다. 그 싹 튀어가 부탁을 해놨었을 때 내 밭에서 지금 상토에다가, 상토에서 중요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토는 구분이 비료에 속합니다. 비료에 속해가지고 이 상토의 윗면과 상토 봉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토에 봉투가 있으면 상토 봉투의 맨 윗면과 또는 맨 아랫면에 보게 되면 이 상토가 언제까지 쓰세요가 적어져 있습니다. 상토는 1년밖에 안 갑니다. 1년. 1년이 넘은 상토는 쓰시면 모판에다가 도 안 되고 이 가시 가는데도 쓰시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넘은 거를 물을 줘버리면 이 상토가 다 떠버립니다. 물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상토를 사실 때는 최근의 것, 지금 23년 12월 달에 된 거를 사셔야 내년 12월 달까지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사러 가서 2월 달이나 23년 2월 달이나 3월 달 것을 써버리면 내년 2월 달 넘어져 버리면 이 상토는 이 상토로서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키우시는 이 닭이나 돼지나 소막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상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토는 가식상에나 이거 했었을 때 좀 따뜻한 데 놔가지고 상토가 좀 온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뿌려놓고 나서 상토를 채워놓고 나서 딱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이 상내의 온도를 잡아놓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밤온도는, 고추에서 밤온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되느냐. 고추에 맨 이제 방아다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새로 순이 나올 때마다 이 순 사이에가 이 꽃하고 잎이 있습니다. 잎 두 장, 그리고 잎 한 장, 줄기 두 개, 꽃 한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온 이 꽃에서부터 꽃이 필 때까지 저녁 온도가 16도 이하로 16도 이하로 키워버렸다. 하루나 이틀을. 이러면 5만 원짜리 이하의 종자들은 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15만 원짜리까지는 18도 이하로 모종을 키워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 청양고추나 15만 원 이상 되는 고추들은 저녁 온도를 이렇게 20도 이상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꽃이 잘 되고 하는 온도는 16도에서 21도인데, 꽃이 이제 핍니다. 꽃이 딱 피는데, 꽃이 피었을 때는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꽃가루 바지를 하고, 흐린 날은 12시까지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는데, 그 꽃가루 바지 할 때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28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열매 속에 오늘 꽃이 핀 이 고추는 속에가 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씨가 없어서 이렇게 토마토처럼 작게 동그랗게 되는 그런 돌고추, 석가가 생겨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자 담글 때 이 온도를 이렇게 25도에서 30도 정도로 해라. 책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28도에서 30도로 이렇게 온도 관리를 해서 종자가 이렇게 하루를 담가놓게 되면, 담가놨다가 해주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종자의 채소 종자별로 온도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망, 고추에 보게 되면 낮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적정 온도는 이 30도에서 20도 범위다. 낮은 온도는 10도 이하가 되면 동해를 받아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바라 종자가 되겠습니다. 일교차입니다. 요거는 뭐냐? 고추가 내 밭에다 심어놨었을 때 마디가 일정하게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간 사람. 마디가 일정하게 간 사람들은 하루에 낮의 온도하고 저녁의 온도 차를 똑같이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길어졌다 이런 것들은 심을 때 이 온도차가 낮 온도와 저녁 온도 차를 많이 줘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길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심은 자리에다가 지온이 낮거나 빽빽하게 심어버렸다. 이러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차는 8도에서 10도 정도를 관리하면 일정하게 갑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고 나서 방아다리를 떼지 않으면 마디는 짧아져 버립니다. 마디는 짧아지고 열매는 길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교차는 낮 최고 온도와 저녁 온도의 차이를 말한다. 그래서 저녁 온도가 낮게 관리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고추는 저녁 온도를 16도, 18도, 2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밭에다가 심을 때도 모종을 육묘하는 과정 중에서도 온도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가 심어도 제대로 안 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경상도하고 강원도 쪽에서는 고추를 할 때 온도를 낮춥니다. 눈 속에서 파종을 해요. 또 100일 동안 가게 됩니다. 100일 동안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이 해남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추운 지역에서는 온도를 이게 심을 때 이 날짜가 워낙 좁기 때문에 심고 나서 설이 내릴 때까지 간격이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울 때 눈 속에다가 파종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야냉육묘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적산 온도입니다. 적산 온도는 왜 필요하냐? 적산 온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낮 온도하고 저녁 온도를 더합니다. 낮 온도하고 저녁 온도를 더해가지고 요놈을 2로 나눠요. 거기에서 빼기 5를 합니다. 날마다 낮 최고 온도와 저녁 최저 온도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요놈을 나누는 다음에 5를 뺍니다. 5를 빼가지고 요거를 날마다 더해놓으면, 더해놨었을 때 고추가, 내가 심은 고추가 꽃이 피어서부터 열매가 딱 달려나서 온도가 1000도가 되면, 그런 온도를 가지고 1000도가 되게 되면 7월달, 8월달이 됐었을 때 색이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빨리 심었다고, 종자가 비싸다고 색이 빨리 들어온 게 아니고 온도 장난을 합니다. 고추는 나는 파란색 고추로 판다 이랬었을 때는 심어서 2주가 됐거나 3주가 되게 되면 파란색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나는 건고추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8월달, 9월달에 따는 것들은 이 적산 온도, 낮 온도와 저녁 온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거기서 빼기 5를 해요. 요거를 날마다 더해가지고 1000도가 딱 되는 날 색이 딱 들어옵니다. 비싼 종자라 해서 빨간색 빨리 들어오고, 싼 종자라 해서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8월 이후에 8월 9월 달에 수확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종자가 이 적산 온도가 1300도가 됐을 때 이렇게 이 빨간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추는 온도가 높았을 때 심어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심느냐 5월 15일 날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5월 10일보다 15일 날 심은 것이 더 수량도 많고 수확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고추를 잘하는 데서는 빨리 서두르질 않습니다. 여기는 배추를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녁 온도가 받쳐준다면, 저녁 온도에 따라서 받쳐준다면 빨리 심는 것이, 나는 부직포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녁 온도가 됐었을 때, 안 됐을 때 약 일주일 정도를 빨리 심을 수가 있고, 나는 하우스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약 한 20일 정도를 더 빨리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고추가 채소류의 이 적정 온도입니다. 고추는 한계 온도가 12도고 낮의 온도는 25도에서 30도 봅니다. 스페인을 5번을 나라 돈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나라에서 여러분들 고추를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5번에 걸쳐 가서 국비 연수를 하고 갔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낮에 온도가 한 40도까지 됩니다. 근데 이 하우스 속에서 하우스 바깥에다가 이 페인트를 칠해버립니다. 감자로 만든 페인트를 딱 칠해놓으면 그 속의 온도가 28도 이하로 한 10몇 도를 떨쳐버립니다. 그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이 속이 그림자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양분을 잘 만드는데, 이 스페인에서 고추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에 가서 보면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중해 바람이 불어요. 그 고추는 그 하우스 속에서 그 전분으로 만든 페인트 칠한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져서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나 경기도나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차강 페인트 쳐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와버렸을 때는 2개월, 3개월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고, 또 비가 안 와버렸을 때는 나중에 후기에 문제가 되는데, 노지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하여튼
온도를 잘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다. 낮 온도는 최고 온도가 이렇게 35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밤 온도는 16도에서 20도 범위를 가졌었을 때 고추가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온도 관리를 못하면 이 배가 이렇게 가지색의 모양이 생긴다. 다른 작물은 잎 뒷면에가 가지색이, 늙은 잎의 뒷면에가 가지색이 오는데 고추는 이 중간잎이나 늙은 잎에서 앞면에가 이렇게 가지색이 옵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땅의 온도가 16도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물도 고추가 못 먹고 인산질 비료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인산을 못 먹어서 이렇게 가지색의 이 색깔을 입에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었을 때는 해조류인 비료, 그러거나 또는 아미노산제 비료 또는 미생물제 비료가 있습니다. 이 해조류는 알게나 액티브와 같은 자재, 이 아미노산제제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바나트와 같은 자재, 그 다음에 미생물제제는 이렇게 온도가 낮아도 뿌리를 잘 만들게 하는 바로와 같은 자재를 쓰시면 이 온도 관리하실 때 아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땅에서 양분 흡수를 못해서 그런다. 땅에다가 물하고 양분을 먹을 수 있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기계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 자란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자라고 있는 데 가서 여러분의 손을 딱 넣어보면 내 손의 온도하고 같이 간다 이러면 양분은 다 흡수가 됩니다. 손을 탁 넣는데, 고추 옆에다 손을 딱 넣는데 내 손이 차다 이러면 양분에 이 고추가 먹어야 될 양분이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 중에서 7개에서 8가지는 흡수를 못 해버립니다. 양분만 흡수를 못하는 게 아니고 물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먹지를 못하니까 뿌리가 상하게 되고, 뿌리가 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병이나 벌레가 내 고추밭에 달라들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추 생육은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열매가 착화되고 나면, 꽃이 딱 필 때 고추는 이게 맺힌다 안 맺힌다가 됩니다. 고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꽃이 딱 피었었을 때 이 고추 팔자가 여러분의 돈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고추는 암꽃이 수꽃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암꽃이 수꽃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수꽃 바깥으로 나왔다 이 소리는 고추가 열매가 이 100개의 꽃이 피게 되면 93개에서 98개 정도가 열매가 맺혀요 이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암술인데 수술이 이 상태로 크기가 이렇게 이 상태로 되졌다 이러면 맺혀요. 그런데 암술하고 수술하고 같이 되졌다 이러면 100개의 꽃이 피게 되면 15개만 맺힙니다. 근데 이게 100개의 꽃이 피었었을 때 5개 이내로 맺히는 것들은 암술보다 수술이 더 길어요. 꽃이 딱 피었을 때. 이게 뭔 소리냐? 꽃이 만들어져서 필 때까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5일 만에 꽃이 핍니다.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10일 만에 꽃이 피어요. 이런데 꽃이 맺혀가지고 필 때까지 저녁 온도 관리를 16도, 18도, 20도로 하게 되면 암술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근데 저녁 온도 관리를 못 해버리면, 빨리 심는다 이래서 해버리면 수꽃이 이렇게 같아져 버리거나 수꽃이 암술보다 더 커져 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안 맺혀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꽃이 딱 피자마자부터 꽃이 이제 암술이 길게 나왔다. 암술이 길게 나왔는데 이 길게 나온 것이 열매가 맺힌다, 색이 들어온다 이랬었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적산 온도에 따라서 이 초기에는 1000도가, 후기에는 1300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고추를 잘
수확을 많이 하려면 이 고추의 온도 관리를 잘 해가는 것, 그리고 그 고추에 맞게끔 이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고추를 딸 때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딱 옵니다. 고추가 열매가 빨간색이 딱 왔어요. 장마철이면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 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빨간색이 약간 덜 왔어도 따서 말려도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을 때는 포인트가 뭐냐? 고추가 빨간색으로 딱 들어왔다. 이렇게 만져보면, 열매를 만져보면 탱탱해요. 그 탱탱한 것은 말리는 고추로는 따시면 안 됩니다. 말리는 고추는 따시면 안 되고, 말리는 고추로 딸 때는 이 열매를 만져봤더니 좀 말랑말랑하다. 열매가 빨간색이 들어오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열매 표면에 약간의 실금이 가 있습니다. 실금이 가 있는 것을 말려놓은 것들은 두께가 약 0.04mm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고추를 빨간색이 딱 들어왔다. 이래서 따버리면, 요거를 말려버리면 두께가 0.01mm입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무게도, 그 다음에 가루로 빻았을 때 가루 양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 나왔다 이런다고 해서 따는 게 아니고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할 때 따시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온입니다. 제일 많이 놓치는 거. 노지에서 하거나 노지에서 재배하거나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겁니다. 지온은 보시면 땅의 온도입니다. 땅의 온도가 이렇게 28도, 최적 지온은 18도에서 20도입니다. 뒤에 사진이 있는데 어느 작물이건 봄에 심는 작물이건 여름에 심는 작물이건 가을에 심는 것, 겨울에 심는 것 할 것 없이 온도가 18도에서 22도가 됐었을 때 이게 가장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고추 잘 자란 데를 가서 이렇게 지온을 재는, 지온하고 수분의 함량하고 이 고추밭에 양분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거를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펄스미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딱 찍어보면 고추 잘 자란 내 밭에서, 내 밭 1000평에서 잘 자라는데 중간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잘못 자라는 것들을 그 고추 자라는 형태를 보고서 그 기계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 지온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땅 속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자란 데를 가서 보면 물 준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되졌을 때 고추가 잘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가 막 오고 있는데도 실제 수분량을 재보면 100%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논땅 같이 물이 잘 안 빠진 데서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온도를 이 체크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고추의 물하고 양분의 흡수를, 뿌리의 충분한 발달을 위해서 지온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 고추를 심을 때 방아다리 아래를 따주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이 방아다리 아래를 따버리면 비닐로 덮어진 이쪽에 지온이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28도, 30도, 32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물하고 양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온이 높다 보니까 뿌리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도 양분도 제대로 흡수 못해서 전체 수량을 보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전국적으로 방아다리를 안 따는 방법으로 가봐라. 확인을 하시려면 한 줄은 방아다리를 따고, 방아다리 아래쪽을 따고, 한 줄은 따지 말고 이렇게 키워보시면 고추의 수량하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속도, 그 다음에 이 병해충이 발생하는 정도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이 기온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3도가 되어버리면 조직 속에가 이 결빙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고요. 3도가 되면 전류가 정지가 됩니다. 고추에서 이럽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마늘이나 양파는 마이너스 7도에서도 물은 흡수를 합니다. 또 비료 중에서 엔텍이라는 비료는 온도가 낮아도 흡수가 되는데 엔텍 종류가 아닌 비료에서는 땅의 온도가 내 손을 넣었을 때 내 손보다 차다 이러면 흡수를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 14도, 이 고추는 20도에서 28도가 됐었을 때, 기온이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데, 이렇게 이 잎이나 줄기가 안 나오는 거는 5도 정도부터는 정지가 일어나 버리고 15도 정도에서는 신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모판에서 물을 줄 때 찬물을 주니까 잎의 폭이, 잎의 색이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도, 30도 이상이 되면 화분발화가 정지가 됩니다. 숯꽃가루가 나오지 않는 거를 화분발화 정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35도가 되면 꽃이, 암꽃, 수꽃이나 꽃이 필 때 꽃 모양이 이렇게 종처럼 돼가지고 맞춰서 있습니다. 원래 고추는 꽃이 필 때 이렇게 반드시 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면 내 고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걸 뜻합니다. 지온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이 온대나 아열대나 거기에서 나온 작물에 관계없이 땅의 온도는 25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25도 이상이 되버리면 물하고 양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 버립니다. 도장이 되거나 병해충이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적정 지온은 이렇게 15도에서 20도. 근데 가장 좋은 것은 18도에서 22도 봄이가 됐을 때 가장 잘 자란다. 15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13도 이하로 떨어지면 질소질 비료 하나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비료 13가지 중에 질소질 비료 하나만 흡수하고 이렇게 흡수를 못 해버립니다. 내가 내 밭에다가 고추 잘 달리라고, 잘 크라고, 병해충 안 오라고 넣었던 비료를 못 먹어버리니까 온도 관리가, 그 다음에 일항을 만들 때 일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관여가 되겠습니다. 온도입니다. 비료가, 내 밭에 준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는 그 고추밭에다가, 노지 고추밭에다가 비료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토양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은 주지 않고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데 그 줄 때 온도에 따라서 비료를 흡수하는 온도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18도에서 22도가 됐을 때 내가 준 비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근데 땅에 이미 많이 들어있는데 또 줘버리면 다른 비료를 못 먹게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밭에서 다른 사람 똑같이 한 날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맺혔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이미 색이 들어와서 열매를 따버렸는데 나는 그 사람 따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색이 안 들어와요. 똑같은 품종이고 온도도 똑같이 관리하는데 이렇게 된 것들은 뭐냐? 내 밭에다가 퇴비를 넣을 때 2톤만 넣으라고 그랬는데 퇴비 많이 줘버리면 잘 클 줄 알고 3톤, 4톤, 5톤 정도를 넣어버리면 그게 한 2년 이상 지속이 돼버린다. 퇴비 넣지 마세요. 이렇게 땅에 나왔는데 퇴비를 넣어버리면 다른 사람 딸 때 나는 색이 안 들어와. 색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열매가 과숙을 해버려. 그래서 다음 열매가 크지를 못해. 그런 것들을 안 하려면 토양 검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양 검사를 해야 되는 주요한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밭에 맨날 물도 잘 주고 양분도 잘 주는데 맨날 석회 부족이 와요. 이런 것들은 내 밭에다가 색 잘 들어오라고
카리질 비료를 많이 준 밭에서는 내가 소석회나 고토석회, 폐화석을 심기 전에 넣어줬어도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땅에 다른 비료가 이 석회를 못 먹게 간섭을 해버립니다. 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양분별로 이 고추에 또 월동배추나 김장배추에 또 요즘 들어와서 벼 대신에 콩을 재배하는데 그 콩을 키울 때 양분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토양검사에 되는 그 수치가 뭐를 뜻한다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충청남도 청양에 브루베리가 원래 청양이 메론이 유명한 지역인데 메론에서 브루베리로 많이 옮겨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료 교육을 해주라 해서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이제 5번 해주랍니다. 근데 이 농사는 땅을 잘 아는 것, 물을 잘 주는 방법을 아는 것, 또 비료를 잘 주는 걸 아는데 비료만 줬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경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온도별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내가 준 비료가 흡수가 되려면 땅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질산태질소는 9도씨에서도 흡수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요소 비료를 주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옮겨 타게 됩니다.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로 옮겨 타게 되는데 지금처럼 온도가 낮았었을 때는 질산태질소로 많이 변합니다. 이 질산태질소로 변하면 이 고추나 마늘이나 양파가 입에 색이 짙은 녹색이 나옵니다. 대신에 입의 길이는 길어지고 폭은 좁아져요. 전체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고추 열매 색을, 잎의 색을 녹색으로 만들고 광합성을 잘하게 해줍니다. 이 마그네슘을 잘 주게 되면 이 고추의 광합성량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생육이 좋게 됩니다. 이제 카리질 비료,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가 있습니다. 질산가리하고 인산가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리질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달고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줘야 되는데 조금씩 자주 줘야 됩니다. 많이 주면 그냥 물 줄 때 아래로 다 쉽게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다른 비료보다 주게 되면 바로 먹는 게 아니고 10일,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인산질입니다. 이 인산질은 고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뿌리를 잘 내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꽃의 숫자를 많이 피게 해주는 것이 인산질 비료인데 이렇게 온도가 16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안 먹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됐다. 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내가 준 비료 중에 3가지 것만 빼고 13도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준 비료를 하면 어떻게 해라? 18도 이상으로 온도를 맞춰줘라.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이 농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을 때 온도를 잘해주면 이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고추는 심기 전에 땅에다가 두둑을, 이랑을 좀 넓게 만들어줍니다. 넓게 만들어주는데 이 이랑은 끝날 때까지 그 높이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그 높이로 안 갔다. 이 소리는 뭐를 뜻하느냐? 내 밭에 넣었던 퇴비를 좋지 못한 퇴비를 썼다. 이거를 뜻합니다. 고추 농사 잘 지는 사람은 심을 때 20cm로 딱 해놓으면 배추를 심기 위해서 고추를 딱 뽑고나도 20cm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퇴비를 똥퇴비나 유박퇴비나 좋지 못한 퇴비를 써버리면 이게 심을 때는 20cm였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물하고 양분을 먹는 양이 적어지니까 전체 수량이 떨어져 버립니다.
고추를 한 근에서 한 그루에서 2근, 3근 따는 거는 종자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2근, 3근 딴 데는 밭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놀랄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놀랄 만한 차이점이 뭐냐? 그 밭에서 손을 딱 넣어보면 땅 속으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된 데는 2근, 3근이 나와요. 이렇게 된 데는. 고추 5그루에서 한 평에서 1근 나와요. 이런 데는 그 고추밭에 손을 넣어보면 땅에 이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추는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심을 때 온도를 잡아줘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밭을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땅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농약 안 치고 바이러스병이나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안 온 데를 가서 보면 손을 딱 넣으면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데는 농약 안 쳐도 뿌리가 많이 들어있어. 하루에 그만한 양의 이 물하고 양분을 먹기 때문에 열매가 200개, 300개가 달려있어도 끄떡없이 갑니다. 손을 탁 넣었을 때 손이 이만밖에 안 들어간 데는 여기는 15개 이상을 열매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잘 하려면 땅 만드는 기술,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남 분들, 이영리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금방 해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땅의 온도가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해주게 되면 뿌리가 잘 자란다. 뿌리가 잘 자라서 물하고 양분을 먹는다. 근데 내가 내 밭에서 암만 해도 손이 안 들어간다. 땅 암만 넣어도 안 들어간대. 이런 데서는 이제 이 퇴비를 일단 바꿔라. 두 번째는 이 미생물제 재료가 있습니다. 온도가 아주 낮아도 뿌리가 금방 나와버리는 미생물제. 땅의 온도가 높아도 이 뿌리가 잘 나오는 미생물제가 있어요. 주고 나서 물에다 타서 보통 한 말에 10cc 정도를 타서 관수로 탁 해주고 나서 3일에서 5일 뒤에 가서 보면 고랑으로 뿌리가 착 나오는, 이 낮아도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생물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주시면 되고요. 또 지온을 높이기 위해서 심는 간격을 충분히 넓혀줘야 된다. 지온을 높이기 위해서 검정 멀칭보다는 백색 멀칭으로 간다. 제주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에서도 이렇게 봄에 심는 작물들은 검정 멀칭으로 이 풀 나는 거 무서워서 검정 멀칭을 쓰는 게 아니고, 마늘 양파도 제주와 같이 따뜻한 데인데도 이 멀칭을 백색 멀칭으로, 투명 멀칭으로 쓰는 이유가 온도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온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멀칭의 색깔에 따라서 내 밭에 맞게, 내 품종에 맞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물을 줍니다. 일항에다가. 고추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한 일항에가 이렇게 물 주는 점적호수가 3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점적호수가 3개가 들어있어서 이 3개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오늘은 맨 가장자리 오른쪽에치, 다음번에 줄 때는 왼쪽에치, 다음번에 줄 때는 가운데치, 이래서 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줍니다. 물을 준 데는 물하고 양분을 먹습니다. 물을 안 준 데서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새뿌리가 기어 나와요. 근데 물을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뿌리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표면에만 뿌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량을 이렇게 제대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물을 하우스에서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은, 잘 키운 사람들은 보일러에다가 물을 데워서 줍니다. 5월달에 6월달에 보일러에다 물을 데워가지고 따뜻한 물을 넣어줘요. 아침에 첫 번째 물 줄 때. 노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온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18도 가깝게 됐었을 때 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런 온도계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온에 따라서 물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털이 자라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 양분의 공급을 했었어도 흡수를 못한다. 흡수율은 온도가 높으면 다 먹는데 이렇게 2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준 양분의 30% 정도는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것도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온도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작물이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물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20도 범위가 됐었을 때 제일 많은 양의 이 뿌리 분포를 냅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일항을 만들고 그 다음날 해가 쨍쨍 쬐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물을 줍니다. 일항에다가. 또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해가 쨍쨍 쬐 때 다시 물을 줍니다. 이제 심기 3일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뚫은 자리에다가 고추를 심습니다. 바람이 없고 해가 쨍쨍 쬐는 날, 비 오는 날은 심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심을 때 그 깊이로 심습니다. 이때 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처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고 나서 물을 많이 줍니다. 이러지 말고 심고 나서 물은 여러분이 커피포트, 커피잔 그 하나로 2포기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냥 흙하고 이 포트하고 연결만 시켜주게 그 정도만 물을 딱 넣어주면 그 다음날 뽑아봤었을 때 뿌리가 착 나옵니다. 3일이 지났었을 때 뿌리가 배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금방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동을 온도가 낮게 되면 농사가 안 되어버리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게 이제 온도 낮았었을 때 열매 색이 이렇게 가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인산질 비료를 전체적인 온도가 높다면 인산질 비료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조류나 아미노산 제제를 써서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는 흑자색화가 있다. 두 번째는 냉해가 있습니다. 냉해는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나옵니다. 어떨 때가 냉해냐면 여러분은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고추가 한 구리에서 한 금반 딸 거를 놓쳐버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해라는 말은 어제 낮의 기온이 28도였어요. 근데 오늘 낮의 기온이 15도였어요. 그래서 그 15도가 됐는데 어제보다 온도가 낮 최고 기온이 10도에서 12도 정도 떨어져 버렸다. 이때 받는 피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영하로 내려가서 피해를 받아서 냉해가 아니고 낮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랬을 때는 이 냉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 낮 기온보다 내일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간 것을 고온장애라고 합니다. 고추에서는 동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상도 같은 데서는 부직포 속에서 얼어버립니다. 근데 이쪽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줄기를 보게 되면 이 줄기색이 변해버립니다. 줄기색이 변해버리고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 모종이 떡잎이 있어야 되는데 심고 나서도 떡잎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떡잎이 없다는 것은 모종이 육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물관리나 온도관리를 잘못했어요. 이걸 뜻합니다. 설이 피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많이 녹았다 이러면 어떤 방법이 없는데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해조류인 알게를 물 한 마리에 80cc를 타서 넣어주게 되면 그럼 이렇게 녹았다 확인하고 바로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하나를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나중에 온도가 높았거나 온도가 낮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제재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았었을 때는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렇게 일소가가 있습니다. 일소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꽃가루 바지를 못해서 떨어져 버리는 낙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고추가 어떤 형태로 되졌는가 이것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